안녕하세요. 한국사회 이해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복지체계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당했을 때,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던 나라와 어떠한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지는 행복한 삶이란 뜻으로 사회복지제도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나라의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이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일정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크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진료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돈이 나간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평소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형식입니다. 사회보험의 종류 중 2번째는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된 사람에게 회사 대신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된 직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의 약 50%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약 90일에서 240일 동안 지원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돈을 벌기 어려워지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데요. 보통 회사를 그만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중 마지막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비를 내야 할 경우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비를 모두 개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2번째 종류는 공공부조인데요. 공공부조는 생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나라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제도를 통해서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 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시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재취업을 하도록 직업훈련을 받거나 맞벌이 부모의 자녀에게 일정 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종류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한부모 가정복지 등이 있는데요. 주로 상담, 재활, 직업훈련,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만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국민이 나이를 먹거나 병에 걸렸거나 또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는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국민이 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때 이것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치료, 그리고 재활을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거나 사망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복지 사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가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에 대해 배웠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포함하는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과 결혼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공공부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말고도 외국인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임신과 출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나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만 3세에서 12세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자녀 생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상담하고 돕는 곳인데요. 출입국 민원 상담은 물론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특징은
결혼 이민자 출신인 7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직접 모국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해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일단 한국에 입국하셔서 본인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을 하시거든요. 본인 비자 타입별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비자로 한국에 계속 연장해서 머물 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런 문의를 주셨을 때 일단 체류 자격별, 비자 타입별로 해당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심사를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열심히 또 해드리고 또 고객분들께서 본인이 또 만족하는 대답을 들으셨을 때 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를 칭찬해 주시거든요. 칭찬을 받을 때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부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20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10개 언어로 각종 생활 안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초기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 체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